자, 그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한 노드 MCU 개발하는 거, 환경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연결했던 모든 걸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두이노가 안 깔려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을 까는 방법은 브라우저를 켜고 arduino.cc 로 연결하시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운로드스로 가면 여러 종류의 그 OS를 지원하는 다양한 IDE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윈도우니까요. 윈도우 인스톨러를 깝니다. 집하고 다른 거는 인스톨은 드라이버를 같이 깔아주지만 집은 안 깔아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윈도우 인스톨러를 클릭을 하고요. 저스트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다운이 됐기 때문에 설치가 다 됐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클릭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을 다 깔면 요거는 이제 아두이노 자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로드 MCU라고 하는 그 보드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노드 MCU 보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먼저 파일에 가서 환경 설정 부분에 보시면 여기 보이는 아두이노를 ESP8266 즉 노드 MCU죠. 이걸 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제이슨의 경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외워서 칠 수 없으니까 이 경로를 다운 받는 방법은 구글에서 여기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아두이노 IDE 그 다음에 노드 MCU 이렇게 치시면 제일 첫 번째 아두이노 ESP8266 IoT 개발해가지고 ID로 노드 MCU 시작해보기 라고 나오죠. 이걸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아래 부분에 2번이네요. Preference Additional Board Manager UR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HTTP부터 JSON까지 공백 없이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피를 하셨으면 닫고 파일 환경 설정 가서 여기다가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에다가 이거를 붙여주시면 되죠. 공백이 없애야겠어요. 앞에도 공백이 없고 뒤에도 공백이 없고. 그 다음에 줄번호가 혹시 표시 안 되신 분들은 여기다 줄번호 표시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글자가 너무 작으신 분은 이 폰트를 뭐 좀 키워봐도 상관없겠네요. 20 정도로 해볼게요. 확인하면 줄번호 생기고 좀 더 커졌죠.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보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보드 매니저로 갑니다. 보드 매니저로 가면 지금 이게 이제 인덱스죠. 이거는 리스트 다운로드죠. 자, 리스트가 다 다운이 되고 갱신이 됐으면 제일 아래쪽에 가면 ESP8266 커뮤니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눌러주시면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 설치가 됐으면 인스톨드라고 될 겁니다. 그래서 버전은 지금 2.5.0이 최대 버전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되면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을 가지고 노드 MCU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툴에서 노드 MCU라고 하는 노드 MCU 버전 1.0 이걸로 깔아야겠죠. 노드 MCU 버전 1.0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포트는 지금 저는 1번하고 2번인데 1번하고 2번은 기본적으로 있는 포트라 사용하시면 안되고요. 노드 MCU를 연결했다고 하면 여기 포트에 COM3, COM4, 뭐 COM5 이렇게 잡힐 겁니다. 혹시 COM2 이상, 뭐 COM3, COM4, COM5 중에 여러 개가 잡혔다 그러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얘기를 했듯이 탐색기를 펴서
내 PC 오른쪽 마우스 속성 장치 관리자 가서 여기 보시면 포트에 보시면 여기에 만약에 그 노드 MCU가 제대로 깔렸으면 실리콘 랩스 CP210 X 버전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되면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결이 끝난 거겠죠. 자, 이제 제대로 이제 연결을 하면 포트에다 제대로 연결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 랩스 CP210X USB UART가 저는 9번에 할당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9번에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제 할당을 받아보겠습니다. 9번. 예. 체크하겠습니다. 노드 MCU 버전 1.0, 그 다음에 포트. 이 두 개가 확인이 됐으면, 우리 이제 와이파이 붙이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 와이파이 붙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와이파이 붙이기 위해서는 여기 기본적인 예제가 있어요. 모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파일, 예제, ESP8266 와이파이에 우리가 만약에 AP를 쓴다고 하면 액세스 포인트 얘를 쓰게 되었고요. HTTP 서버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웹서버 만들어야 되죠. 와이파이 매뉴얼 웹서버. 왜냐면 웹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어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 웹서버를 올리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저번에 설명했죠. 이거는 이제 와이파이를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면 굉장히 어렵지만 이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먼저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션 SSID, 이게 왜 이제 스테이션이냐면 여기서 노드 MCU가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곳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AP가 되겠죠. 이게 뭐 핫스팟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집에 우리가 나눠진 AP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AP 이름이 AP-01이다. 저는 AP 이름이 만 AP니까 만 AP로 하겠습니다. 만 AP. 패스워드는 여러분 AP의 패스워드를 넣으면 되겠죠. 다음 혹시 패스워드가 오픈형이라서 없으면 그냥 공백 상태로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SSID에 만 AP가 들어갔고 패스워드에 12358이 들어갔죠. 서버를 오픈한다는 거고 지금 와이파이 서버를 오픈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시리얼로 너네들이 지금 통신하는 거 노드 MCU에서 통신하는 걸 내가 보겠다 해서 115,200으로 시리얼 비긴을 놨고요. 자, LED 빌트인이 됐어요. 이건 빌트인이 D0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D0로 바꿔도 문제가 없죠. D0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빌트인이니까 D0 이렇게 해주면 D0를 출력으로 놓은 다음에 초기 값을 로우로 놨죠. 초기화 시키는 거죠. 공백 프린트 두 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connect to, 즉 여기서 시리얼 모니터를 보면 connect to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면서 그래서 이제 커넥팅이 되면 이제 와이파이 스테이션 모드로 이제 바꾸는 거죠. 왜냐면 그 말했지만은 AP로부터 IP를 받아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테이션 모드로 시작을 하는 거고 SSID 하고 패스워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와이파이 스테이터스는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를 체크하는 함수인데 만약 와이파이 연결되면 WL connected라고 하는 이 함수가 리턴이 됩니다. 이 값이 리턴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리턴되지 않았다는 거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 상태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0.5초마다 점을 하나씩 찍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을 때 계속 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와이파이가 커넥트가 됐다면 와이파이가 커넥트가 됐다고 얘기하라는 거죠. 자, 와이파이가 커넥트가 됐으니까 이제 서버로 이제 노드 MCU를 서버로 시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버 비긴. 그래서 서버를 시작했으니까 서버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서버가 시작됐으면 자, 와이파이 로컬 IP, 내가 AP로부터 받은 IP로
이제 서버가 스타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버의 주소를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이 서버의 주소를 프린트해라고 한 거죠. C를 프린트로 서버의 주소를 프린트를 해라. 그래서 이쪽 나중에 시리얼로 보면 서버 주소가 나오겠죠. 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워킹이 되는 거예요. 워킹이 되는데 이제 뭐를 이 지금 프로그램은 뭐냐면 HTTP 쪽으로 어떤 이제 연결이 들어오면이죠. 클라이언트로부터 뭐가 서버로부터 이제 어베일러블은 뭔가가 이제 그 연결됐다면, 뭔가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니까 뭔가 연결됐다고 하면은 어때요? 그 값을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만약 연결되지 않았다면 리턴 값을 계속 도는 거고, 연결이 될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서버가 워킹을 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겠죠. 서버는 워킹하고 있지만 그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야죠.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PC의 웹브라우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답이 있는지 없는지, 서버가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저기 붙겠다고 하는 뭔가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없을 때는 계속 리턴 값이 있고, 만약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노드 MCU 서버에 붙으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붙었네. 그리고 이제 붙었으니까 이제 그때 뭐예요?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수신을 해야겠죠. 전화 비일이 울렸으니까 수신을 해야죠. 그래서 언제까지 역/r이라고 하는 문자, 즉 HTML 문자에서 역/r은 데이터의 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r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올 때까지 문장을 읽어라. 스트링으로 읽어죠. 여기까지 역/r까지 읽어서 어때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req라고 하는 변수에는 역/r이 나올 때까지 그냥 들어오는 모든 글자를 쓸어 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는 그냥 프린트 하는 거죠. 어떤 글자가 이 리퀘스트 안에 req라고 담겨있는 문자를 출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출력을 하다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문자를 다 쓸어 담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파싱을 하는 거예요. 파싱은 이제 특정한 영역을 찾아내는 거죠. 그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문자 중에서 req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 있는 문자 중에 /gpio/0이라고 하는 애가 찾아져. 그 문자가 첨부되어 있으면 어때요? 밸류를 0으로 하고 gpio/1이라고 되어 있으면 밸류 값을 1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이제 0이 들어오면은 밸류를 0으로 바꿀 거고 1이 들어오면 1로 바꿀 거니까 요것을 나중에 이제 디지털 라이트의 변수로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빌트인의 상태를 읽어보면서 발값에 넣는 거죠. 그럼 빌트인의 상태가 뭐겠어요? 이게 빌트인이 뭐예요? LED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D0라고 다시 아까같이 우리가 바꿨으니까 바꿔줘 보죠. 그래서 D0의 디지털 값을 읽어라. 자, 읽었어요. 그러면 0 아니면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0 아니면 1이라고 돼 있는 것을 이제 다시 발 값을 여기다 넣으니까 디지털 라이트 G0의 현재 발값, 밸류 값을 넣어라. 1 아니면 0이겠죠. 즉, 그래서 1이 들어오면 켜지고 0이 들어오면 꺼진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걸 이제 반복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읽은 값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읽어가지고 다시 그 값을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줘야 돼요. 지금 내 상태가 꺼진 상태인지 아니면 켜진 상태인지를 HTML 형식으로 다시 리턴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냐면 클라이언트한테 프린트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리얼한테 프린트를 했잖아요. 그건 뭐야? 내 여기서 보겠다는 거야. 내 PC에서 보겠다는 건데 지금부터 내가 프린트하는 건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라. 그럼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한테 프린트를 하는데 뭐다? 요거는 이제 그 HTML 형식이니까 지금 따로 제가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뭐 폰트나 크기나 색깔을 지정하는 거예요. 타이틀을. 여기서 GPIO는 지금 이 글자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HTTP 형식으로 해가지고 폰트라든지 글자 크기, 색깔을 지정한 거고 중요한 거는 GPIO는이라는 거를 지금 보내는 거죠. GPIO는 지금 발값에 대해서 하이나 로우 값으로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발값의 상태에 따라서 하이를 프린트하거나 로우를 프린트한 거죠. 지금 GPIO is high, GPIO is now low 둘 중 하나겠죠. 발값에 따라서 발값이 1이면 하이 거고 로우면 로우겠, 0이면 로우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때요?
지금 요 HTTP 형식으로 보내라는 거죠. 이 문자를 HTTP 형식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보낼까? 주소를 알려줘야지 편지가 가죠. 그래서 로컬 IP, 즉 우리가 최초에 받았던 그 클라이언트의 로컬 IP를 여기다 첨부를 해주면 이 값이 날아가는 거죠. 그 주소로. 자, 그 주소로 날아갔어요. 근데 그 주소로 글자가 어떻게 나는 거냐? GPIO/1 근데 어때요? LED가 ON 됐습니다. 또는 GPIO/0이면 GPIO가 오프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은 계속 붙어 있으면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자동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반복해서 이제 체킹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이제 우리가 붙어야 될 게 저는 이제 만 AP에 1, 2, 3, 4, 5, 7, 8에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노드 MCU 그 다음에 포트 9 해서 업로딩을 해보겠습니다. D0가 아니라 D5라고 쳤나 보네요. D0. 자, 컴파일 중이고, 이 컴파일이 끝나면 이제 업로딩이 되겠죠. 문제가 없으면. 뭐가 에러가 간지 볼까요? 에러가 났네요. 그러면은 컴9이 에러가 났으니까 연결이 제대로 안 건 건지 한번 볼게요. 연결이 됐는데 다시 한번 뺐다 껴보고 올려보겠습니다. 컴9 예. 네, 업로딩 되죠? 업로딩 되고 있습니다. 근데 100%가 되면은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켜서 봐야 되는데 지금 통신 속도를 얼마로 설정했냐면 115,200으로 통신 속도를 했어요. 이거 UART죠? UART 통신 속도가 115,200이니까 끝났어요. 업로드 던이 됐으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켜면 아마 와이파이가 커넥트 되기 전까지 115,200 바뀌었죠. 자,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고요? 버튼 RST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줘야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RST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커넥트 만 AP라는 데 커넥팅이 됐어요. 점 2개 찍혔네요. 빠르게 접속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192.168.10.13이라고 하는 IP를 서버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노드 MCU가 서버가 된 거죠. 이 노드 MCU가 서버가 된 거예요. 여기는. 자, 그럼 이 노드 MCU가 서버고 지금 상태를 얘가 계속 프린트를 해줄 거예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클라이언트가 들어오면 그 값을 아까처럼 여기서 말했던 리퀘스트에다가 읽어가지고 담아서 여기다 뿌리겠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있죠. 만약에 서버에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즉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그 뉴 클라이언트가 붙었다고 하고 그 클라이언트가 until i까지 나올 때까지 읽어갖고 그거를 프린트해라 했으니까 우리가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웹브라우저에서 주는 값을 다 읽었다가 여기다 프린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IP가 192.168.10.13이니까 192.168.10.13에 우리가 뭐라 했어요? 슬래시 GPIO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였죠? GPIO 슬래시 1이라고 하면 어때요? 여기 뭐 보세요. 뭐가 들어왔죠? get post죠? GPIO 1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 클라이언트로부터 뉴 클라이언트인데 그래서 내가 답장도 해줬어. 리퀘스트 해줬어. 뭐라고 이렇게 답장해 준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요 값이 들어오니까 읽어갖고 클라이언트가 붙었네. 그러고 나서 동작을 실행시키고 나서 어때요? 이게 내가 지금 불 켰다는 거 리퀘스트 해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리퀘스트를 받은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저기 보면 1이 됐다고 이제 되고 0이 되면 여기를 누르면 GPIO가 꺼진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항상 이제부터는 얘를 누르면 하이,